Well, they ask you questions like, just an example, what do you wear to bed? Do you wear a pajama top, the bottoms of the pajamas, a nightgown, or... So I say Chanel number 5. 마릴린 먼로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고, 샤넬 넘버 5는 그렇게 대중에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전 세계에서 30초에 한 병씩 팔려나간다는 이 향수 샤넬 넘버 5. 그리고 이 향수에 얽힌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가 읽어드립니다. 샤넬 넘버 5를 알아보려면 샤넬을 만든 가브리엘 샤넬에 대한 설명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녀는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죽자마자 샤넬을 포함한 세 자매를 오바즌이라는 이름의 수도원에 버리게 됩니다. 오바진 수도원은 여자 고아들을 돌보는 수녀원으로 바뀌게 되고 샤넬은 그곳에서 18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탁과 수선을 하며 지내게 되죠. 샤넬은 18살에 수녀원을 나와 오바진에서 배운 바느질 솜씨로 성마리라는 양품점에 란제리와 스타킹을 파는 판매원으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군 장교들을 만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는 수선집을 그만두고 캬바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쇼걸이 됩니다. 그때 다분히 외설적인 노래 누가 코코를 보았나 라는 노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코코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당시 한 장교와 가브리엘은 첫 연애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낙태도 하게 됩니다. 낙태를 하기로 한 가브리엘을 도와준 것은 또 다른 장교, 에티엔느 벨상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를 계기로 에티엔느 벨상과의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1909년에는 에티엔느의 도움을 받아 샤넬의 첫 시작이라고 알려진 모자 상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사업은 성공적이었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었던 샤넬이 에티엔느에게 자금을 요청했지만 에티엔느는 자기보다 돈을 더 버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당시 에티엔느의 친구였던 아더 보이 카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에티엔느와는 달리 카펠은 가브리엘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의 도움으로 가브리엘은 파리 깡봉가 31번지 리츠 호텔 뒤편에 여성용 모자 상점 샤넬 모드를 열게 되었어요. 가브리엘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원 간호사들의 유니폼에 착안해 거추장스러운 여성복을 좀 더 심플하고 활동하기 편한 스타일로 제작했고 이 스타일의 유명세를 타 전쟁이 끝날 때쯤엔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떨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녀에게 향수에 대한 생각은 없었죠. 가브리엘이 성공적인 사업가로 거듭나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보이 카펠은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첫사랑이었지만 타고난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었고 결국 결혼도 다른 여자와 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카펠은 이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카펠이 죽었을 때 내 모든 것을 잃었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큰 시리에 빠진 가브리엘은 보이 카펠의 죽음 이후 샤넬 향수 제조에 몰두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디자이너로서 향수 제조에 뛰어든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향기가 나는 여성 향수를 만들고 싶어 했죠. 샤넬이 향수를 생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기록은 1918년 겨울쯤 가브리엘을 찾아온 미시아 세르로 인해 시작됩니다. 그녀는 향수 제조, 판매, 패키지 디자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미시아는 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발견된 메디치 여왕 향수 비밀의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가브리엘은 이 사실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보이 카펠이 죽은 이후 1920년 가브리엘은 친구들과 함께 남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 향수 산업의 중심지 그라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향수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다고 해요. 가브리엘이 메디치가의 비밀 향수 제조법을 공부하면서 향수 제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은 러시아 황제의 사촌인 드미트리 파블로비치를 만나게 됩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황족이던 시절 홍족에서 사랑을 받았던 향수 랄레 넘버 1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프랑스계 독일인 조향사 어니스트 보를 소개시켜 주었죠. 가브리엘은 자신이 꿈꾸는 향수를 만들기 위해 어니스트 보를 몇 달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모든 것을 들은 후에야 가브리엘이 원하는 향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어니스트 본은 한 가지 재료로만 향수를 만든다는 관습을 깨버립니다. 일랑일랑 프랑스 중부지방에서 자란 장미꽃잎, 제스민 등 83가지 꽃향기를 배합해 풍성한 플로럴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향을 조화롭게 만든 것은 최초로 사용한 알데하이드라는 합성물인데요. 알데하이드가 향에 섬세한 느낌을 더해주어서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침내 그녀를 위한 향수를 완성했고 총 10개의 병, 넘버 1에서 넘버 5, 넘버 20에서 넘버 24의 라벨이 부착된 병을 건넸습니다. 샤넬은 하나씩 맡아보기 시작했고 넘버 5 라벨이 붙은 향수를 시향 후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향이에요. 럭셔리하면서도 매력적인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향수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향수의 이름은 샘플 병에 써져 있던 그대로 넘버 5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고 그렇게 세기의 아이코닉 향수 샤넬 넘버 5가 탄생하게 됩니다. 샤넬은 나오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로 이 병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그 당시 화려한 병 모양의 향수와는 다르게 향수의 관능적이면서도 샤넬의 미니멀한 스타일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병에 담게 되었죠. 샤넬 넘버 5는 속이 보이는 네모난 병에 담겼는데 이건 보이카펠의 위스키 플라스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 사용된 병은 오늘날의 디자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각진 모양의 병이 등장한 것은 1924년입니다. 크리스탈로 유명한 생루이의 유리병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고 둥근 기퉁이를 각이지게 한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샤넬 넘버 5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잘 팔리게 되었지만 패션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향수 산업에 대해 잘 몰랐던 샤넬은 베르트하이머 형제에게 이익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권을 넘기게 됩니다. 샤넬 넘버 5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도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베르트하이머는 미군 기지 매점을 통해 유통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면세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은 자칫 고급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샤넬은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매력과 아름다움으로써 자리매김했고 자유를 상징하는 향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로틱한 이미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샤넬 넘버 5는 해외여행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는 향수가 되었죠. 사실 당시 샤넬 넘버 5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지만 가브리엘은 나치 장교와 동거하며 지냈기 때문에 그녀의 평판은 엉망이었죠. 스위스로 몸을 숨기며 살아갔다고 하네요. 그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1971년에야 끝이 났습니다. 한때 샤넬 넘버 5는 너무나도 흔한 향수가 되었었고 미국에서는 엄마나 할머니가 쓰는 향수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1952년 마릴린 먼로의 라이프 잡지 인터뷰로 인해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었는데요. 잘 때 무엇을 입냐는 질문에 마릴린 먼로가 샤넬 넘버 5라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이를 계기로 럭셔리하고 매혹적인 향을 원하는 사람들이 샤넬 넘버 5를 찾게 되었죠. 오늘날까지 샤넬 넘버 5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샤넬 넘버 5의 예술 감독 자크 헬로의 광고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크 헬로는 18살이었던 1956년에 입사해 2007년 69세로 사망할 때까지 샤넬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을 제외하고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1968년에는 자크 헬로가 샤넬 넘버 5의 모델로 카트린 드네브를 이용했는데 차갑고 따뜻한 이미지가 동시에 풍겼던 금발 여배우였습니다. 당시 인쇄 광고를 살펴보면 카트린의 얼굴과 확연히 작은 향수병을 배치시킨 굉장히 심플한 광고였는데 자크 헬로는 샤넬 넘버 5 병 자체가 로고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이후의 광고에도 모두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TV 광고에서는 카트린이 샤넬 넘버 5를 무릎 뒤와 같은 피부에 움푹 패인 부분을 떨어뜨리며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크 헬로는 샤넬 넘버 5의 병, 아름다운 여배우, 유명한 사진작가와 감독들과 팀을 이루어 다양한 작업을 반복했어요. 캔디스 버겐, 수지 파커, 엘리 맥그로, 로렌 허튼, 캐롤 부케, 에스텔라 워렌, 니콜 키드먼, 오드리 토트로 이어져 갔죠. 특히 2004년 니콜 키드먼과 위대한 개츠비를 연출한 레즈 루어먼 감독이 연출한 화려한 광고로 샤넬 넘버 5의 사치스러운 광고에 정점을 찍게 되었죠.
1921년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샤넬 넘버 5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시간이나 유행에 구애받지 않고 끝없이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가브리엘 샤넬이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완벽히 이해했고 가브리엘 샤넬의 시간과 경험이 향수 한 병에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